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저는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었는데 저는 범죄만 아니면 무얼 하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네요. 그만큼 저는 직업이나 꿈보다도 돈이 중요했어요. 그렇다 보니 가끔은 어떻게 어린애가 그렇게 돈밖에 모르냐고 저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는데 그건 돈 때문에 힘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만큼 가난해서 힘든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 모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 일용직 노가다 일과 주방 일을 하셨는데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 저희 부모님은 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걸 보는 게 제일 싫었고 결국엔 돈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일종의 한 같은 게 생기더군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알바를 했어요.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전단지 붙이는 정도의 일이지만 어떡하든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게다가 저희 엄마는 선천적으로도 몸이 많이 약하셔서 병원도 자주 다녀야 했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병원도 제때 갈 수 없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도 일용직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일을 못하는 날엔 동네를 돌며 고물이라도 주워 팔려고 하루 종일 발품을 파셔야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돈을 버는데도 수입은 늘 변변치 않았죠. 그래서 저희 네 식구는 전세는 꿈도 꾸지 못하고 월세를 전전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옮기게 된 건 제가 은행에 취직해 꼬박 5년을 부은 적금을 탄 이후였는데요. 동생은 그때 한창 공부를 할 때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은 저 하나이길 바랬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은 늘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렇게 벌어서 저한테 쓰지 못하고 집에 모두 가져다 준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자기들은 있고 남들처럼 제가 사랑받으며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인생도 너무 중요하지만 점점 나이가 드시는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달에 15만원 남짓의 생활비를 빼면 모두 적금에 털어 넣었어요. 그렇다 보니 옷은 언제 샀는지 촌스럽게 그저 없었고 가방도 그냥 빨아서 쓸 수 있는 에코백을 들곤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와 어울려주는 동료는 거의 없었어요. 다혜 선배 빼고요. 효진씨, 점심 먹었어? 점심시간 다 끝나가는데? 저는 그냥 이따 간단하게 초코파이나 먹으려고요. 바쁘기도 하고 점심엔 별로 식욕이 없어서. 자기 또 점심값 아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나랑 가서 얼른 김밥이라도 먹고 오자. 나도 대출 상담 손님이 이제 가서 점심 못 먹었어. 저는 진짜 괜찮은데. 내가 살게. 김밥이 얼마나 한다고. 자기 그러니까 피쩍 말라서 유니폼도 태가 안 나잖아. 그러지 말고 나 혼자 먹는 거 싫어서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할 말도 있고. 선배는 그렇게 괜찮다는 저를 끌고 은행 건물 1층에 있는 김밥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김밥과 라면을 시켜서 얼른 먹자고 했는데 눈앞에 음식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 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자 다혜 선배는 그런 저를 보고 웃으시며 김밥 한 줄을 얼른 더 시키셨는데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 남들은 은행 다니면 일찍 끝나고 좋은 줄 알지만 우리처럼 중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난 하도 돈 냄새 맡으니까 집해보는 것도 싫더라. 왜요? 저는 좋은데. 저는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 내 돈이면 좋겠어요. 자기 진짜 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은데? 집도 사고 동생 대학도 보내고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돈만 있으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볼 땐 자기 지금 모은 돈으로 지금 말한 거 절반은 할 수 있겠다. 안 돼요. 그럼 돈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모아서 야금야금 쓸 거예요. 진짜 못 말려. 그러다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결혼하는데 돈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데.
그야 꼭 해야 하나 싶긴 해요. 뭐 돈보다 더 좋은 사람이면 모르지만요. 그래도 다행이네.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니까. 그럼 내가 누구 좀 소개해도 될까? 사람 괜찮고 자기랑 좀 비슷해. 저랑 비슷해요? 그렇다고 자기처럼 1,000원 한 장 쓰면서 벌벌 떠는 건 아니고 허튼 짓 안 하고 돈 귀한 줄 아는 여자가 좋대. 그래서 내가 자기가 딱 생각났지. 에이, 근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동생 대학도 보내야 하고 부모님 지내실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는 게 먼저라서요. 그거 다 하면 자기 나이는 몇이니? 그냥 편하게 연애나 해보라고. 분명 남자도 못 만나봤을 거 아냐. 남자 만나기 싫어? 그건 아닌데. 그럼 그냥 만나만 봐. 사람이 어떻게 돈만 모으고 사냐?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럼 나 약속 잡는다. 저는 솔직히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 혼자 쓰는 15만 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남자까지 만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여자라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인지 만나만 보자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밑으로 여동생이 있었고 홀어머니랑 살아서 자기가 실질적인 가장이라 그 사람 역시 돈이라면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서로 가치관이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태어나 이렇게 제 마음을 오해 없이 알아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장작 연애 5년 만에 둘이 돈을 모아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는 허례허식 없는 소박한 결혼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양가 형편이 서로 비슷하게 어려워서 공평하게 어느 쪽에서도 지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서운할 처지가 못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둘은 결혼을 하기 위해 둘이 똑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결혼식도 전셋집도 그리고 혼수 장만도 해결했어요. 물론 전세 보증금은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월세가 아닌 전세로 가게 된 것이 둘 다 기뻤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은행에 다니는 게 좋으셨는지 처음 뵀을 때부터 저에게 잘해주셨고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어 저는 결혼은 잘한 편이라고 자부했어요. 그즈음 남동생도 대학을 마쳐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번듯한 직장에 다녔고 기특하게도 저에게 이제부터 부모님 생활비는 자기가 책임진다며 결혼했으니 자기네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했어요. 야, 그래도 너 장가 가려면 돈 모아야지. 모으면 되지. 그리고 시집갔으면 그만이지. 무슨 친정까지 생각하냐? 그럼 매형이 싫어해. 그래도 엄마 아빠 노후는. 시끄러워. 내가 장남이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누나 덕에 대학도 무사히 나왔고 이만큼 벌고 살아. 이젠 내 차례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뭐가 미안해. 누나만 고생했잖아. 공부도 잘했는데 대학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남들처럼 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 누나 꿈 있잖아. 한강 보이는 고층 아파트. 그거 꼭 사. 저는 동생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사실 그 꿈을 갖게 된 건 어른이 되고 난 후였는데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이룰 수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건 고작 비상금 3천만 원이었고 못해도 30억은 넘을 텐데 언감생심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였죠. 그런데 자기야, 자기 혹시 주식 같은 거 좀 하니? 주식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모험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그냥 안전한 적금? 야, 적금 부어서 언제 목돈 만드냐? 사실 나도 주식은 좀 불안한 것 같아서 할 엄두도 안 냈는데 이거 봐봐. 내가 자기라서 특별히 보여준다. 선배는 저에게 핸드폰을 열어 자신의 주식 계좌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저는 봐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선배는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금액 있잖아. 나 이거 1,000만 원 넣었는데 1억 됐다? 네? 그렇게 나요? 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내 말이 내 친구가 주식해서 대박 났거든. 그래서 내가 걔 따라다니면서 공부 좀 했지. 근데 주식이란 게 잘 알면 모험이 절대 아니야. 와, 선배 좋으시겠다. 좋지. 여긴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자기 전기차 알지? 앞으론 전기차 사업이 뜰 거라서 회사만 안정적이면 절대 안 망해. 자기도 해라. 네, 제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희 그이 주식한다고 하면 방방 뜰걸요. 아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줘도 못 먹네. 내가 자기가 하도 돈돈하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제 애도 낳고 집도 사려면 돈 필요하지 않아? 그야 그렇지만 대출 받아서 하면 결국엔 그 대출 갚느라 허리도 못 편다. 생각 좀 잘해봐. 자기 성격에 비상금 정도는 있을 거잖아. 내가 결혼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여자는 무조건 뒷주머니가 있어야 해. 저는 선배의 말을 듣고 고민이 됐어요. 모험하는 것 같아 괜한 짓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가 확실한 곳이면 이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선배의 통장을 봐서인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선배가 원래 다른 사람에게도 무언가 권하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로는 자기도 어려웠던 때가 있어서 저를 보면 자기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어진다는 선배의 마음을 알기에 믿음이 가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을 만난 것도 선배 덕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자 생각했어요. 선배는 비상금으로 남편 몰래 하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신혼이라 그런지 그런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무엇보다 혼자보다는 둘이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고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누님도 참 괜한 소리를 해서 그런 거 하지 마. 내 주변에도 주식했다가 손해본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게다가 그 비상금 자기가 힘들게 모은 거라며 그러다 한 방에 다 날아가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그건 그런데 확실하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네. 글쎄 선배는 1,000만 원 넣고 1억이 됐다고 하잖아. 자기는 혹하지 않아? 전혀. 어쩌다 한 번 터진 걸로 그렇게 혹하면 안 돼. 자기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래도 혹시 알아? 우리도 돈 벌 수 있을지. 만약에 목돈 되면 우리 이 집 얻을 때 받은 전세보증금 대출 다 갚을 수 있잖아. 됐네요. 가만 보니 자기 그거 엄청 하고 싶구나. 그럼 나는 모르겠다. 당신 돈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어차피 자기랑 내가 모은 돈은 안 건드릴 거잖아. 그야 그렇지. 그건 공금이잖아. 그럼 한번 해봐. 한 100만 원 정도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후회라도 없지. 남편은 주식 투자는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점점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그래서 다음날 선배에게 말해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선배가 말한 곳에 난생 처음 주식 투자를 했어요. 손이 어찌나 벌벌 떨리는지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선배의 조언에 따라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딱 한 달이 됐을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식을 확인했는데요. 글쎄 제가 산 주식이 올라서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좀 못되게 올라 있었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선배는 그 사이 자기는 더 큰 돈을 벌었다며 이참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내 집 마련에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모험이라면 모험을 해보기로 했고 가지고 있던 남은 비상금까지 주식 투자에 털어 넣었는데요. 물론 이걸 누구에게도 권장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워낙에 선배의 정보가 정확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였죠.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몇 번 하던 주식 수익은 3달 만에 1억이 넘었고 저는 너무 놀라 꿈인가 제보를 꼬집어 봤어요. 직장인이 1억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꿈인가 생시인가 보고도 믿을 수 없더라니까요. 1억이란 돈을 은행일 보면서 보기야 많이 봤지만 이렇게 보는 1억은 그 기분에서부터가 남달랐고 저는 기쁜 마음에 선배에게 고맙다며 점심까지 거하게 샀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남편 역시 믿을 수 없다며 제 핸드폰을 보고 또 보고 몇 번씩 보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자기야, 이게 정말이야? 1억? 세상에. 그렇다니까. 자기도 보고도 안 믿기지? 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꿈만 같아. 그러게, 손해봤다는 사람만 봤지 이렇게 주식으로 대박나는 사람을. 그것도 내 와이프가 그랬다니. 자기야,
정말 잘 됐다. 우리 이걸로 뭐 하지? 전세자금 대출받은 거 갚을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선배가 그러는데 아직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선배 친구가 빼지 말라고 했대. 정말? 여기서 더 오른다고? 야, 이거 꿈 아니지? 저에게 주식 투자를 말리던 남편은 갑자기 수익이 확 불어난 제 주식을 보고 자기가 더 좋아서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갈망하던 돈을 한순간에 번 저는 그 돈으로 어떤 행복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때는 그게 저에게 독이 될 거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무슨 일인지 남편이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째 뭔가 예감이 설명할 수 없지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기 명주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네. 정말? 아가씨 아직 결혼 생각하기엔 좀 어리지 않나? 그래도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일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어머님 뵙고 온 거야? 그런 일이면 나도 부르시지. 그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그 매제될 사람이 치과 의사라고 하는데. 뭐? 와, 우리 아가씨 능력 있네? 근데 그쪽 집에서 좀 과하게 뭘 원하는가 봐.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명주한테 혼수 얘기를 벌써 하나 보더라고. 거기에 예단은 그냥 돈으로 달라고 했대. 1억. 뭐? 1억? 1억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받으면 절반은 돌려주고? 아니, 그냥 시집 오는 조건으로 1억 현찰로 달라고 했다나 봐. 세상에, 그 집도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아들이 치과 의사라도 그렇지 아가씨 걱정이 많겠네. 아직 돈도 얼마 못 모았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내 동생은 그 남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울고불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그럴 여유는 없잖아. 그렇다고 대출받아 도와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자기야, 우리가 왜 대출을 받아? 자기 주식 수익 난 돈 있잖아. 우리 그 주식 팔아서 그걸로 도와주자. 뭐라고? 아니, 왜 아가씨 시집가는데 그 돈을 써야 해? 그럼 어떡해. 당장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설마 자기 돈이라고 내 동생한테 주는 거 아까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선 좀 그렇지. 내가 이 돈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뭘 모아. 주식 투자로 한 방에 불린 거잖아. 아니, 여기에 들어간 3천만 원은 내가 정말 힘들게 모은 거야. 투자금이 3천만 원이나 됐으니까 1억이 된 거지. 자기 그 말은 좀 서운하다. 가족들끼리 힘들 때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네 돈 내 돈을 가리자는 거야? 내 동생 그 돈 없으면 시집 못 간다니까. 자기는 내 동생이 돈 없어서 결혼 못했으면 좋겠어?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자기는 내 동생 결혼한다고 자기 돈 달라고 하면 좋다고 줄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결혼 문제인데 자기가 해결해야지. 그 남자는 뭐라는데? 자기 집에서 1억 달란다고 그 돈을 자기 집에 주라고 해?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돈이 없으면 이 결혼이 엎어진다는 게 중요하지. 자긴 내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난 자기가 내 말 들으면 알겠다고 그러자고 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돈 얘기에 선을 긋냐? 정말 실망이다.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아가씨 일은 안타깝지만 그 돈은 못 해줄 것 같아. 진짜 너무한다. 나는 처남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내줄 거야.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다른 사정이면 몰라도 이번 일 같으면 난 내 돈이 더 소중해. 설마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나 주식으로 돈 번 거 말한 거 아니지?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이미 제 주식에 대해 모두 다 말했다는 것을요. 남편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았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나다. 상민이한테 얘기 들었지? 나도 상민이한테 네 얘기 들었다.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막막할 때 네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저기 어머니, 아직 그 일랑 얘기 중인데요. 저는 그 돈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뭐? 예,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건 사람 인생이 달린 일인데 너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저도 제 인생이 걸린 일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아가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예, 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못 봐서 그러지.
지금 명주 난리도 아니다. 이 결혼 못하면 확 죽는다고 난리야. 옆에서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다니까.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깟 돈 때문에 갈라놔야 하겠어? 그러니까 왜 그게 제 돈이어야 하는 건데요? 무슨 말씀을 더 하셔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대화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몇 번이나 전화를 다시 하셨고 저는 달리 할 말이 없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서운한 듯 토라져 집을 나가버렸어요. 보나마나 시댁으로 간 듯 보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피 같은 돈을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시누이에게는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자기 집이 가난한 게 싫다며 버는 족족 자기 치장하는 것에만 돈을 썼어요. 보아하니 친구 카드로 명품을 덥석 사서 매달 친구한테 이자까지 더해 돈을 갚는 모양이었고요. 생각부터 자기는 있는 집에 시집가서 구질구질한 자기 집은 있고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어찌나 말투도 싸가지가 없던지 제가 딱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 신우는 저에게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누이 짓을 하러 들었고 저를 보면 당연한 듯 용돈도 달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어떻게 돈이라면 벌벌 떠는 오빠랑 다르게 동생은 저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달라는 용돈을 단 한 번도 준 적은 없었어요. 친했다면 조금이나마 줄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런 무례한 시누이의 행동에 뭐라고 하지 않아 일부러 더 주기 싫었어요. 저라도 싫은 건 싫다는 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필 지금은 결혼 문제로 엮여서 골치가 아프게 됐는데 어쨌거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누이 결혼에 돈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네요. 그러자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지 한 번은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처음엔 제 기분을 살피며 살살 돈 얘기를 꺼내더니 제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둘 다 본색을 드러냈어요. 예, 그래 아깝지. 내가 놀아도 아까울 것 같다. 근데 사람은 멀리 봐야 한다. 우리 딸이 그렇게 좋은 집에 시집을 가면 너희나 나를 모른 척 하겠어? 맞아요 언니. 그리고 그 돈 그냥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제가 그거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언니 미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모험은 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예, 너 지금 내 딸 결혼자금 빌려주는 게 모험이라는 거냐?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애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우리 명주가 남이야? 네 시누이잖아. 신우가 지금 곤란한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 돈 없으면 우리 명주는 결혼도 못해. 넌 내 딸이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꼴을 보고 싶어? 어머니, 그 얘긴 저한테 할 말이 아니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하는 그 집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화를 낼 곳은 제가 아니라 그쪽 남자 집 아닌가요? 언니, 그 사람 의사예요. 언니는 의사 집에 시집갈 때 열쇠 3개 간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1억이면 진짜 검소한 거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돈이 있는데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러지 우리가 괜히 그래요? 언니, 그 돈 청 저한테 주는 거 싫으시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세요. 언니 직원이니까 뭐 조건 좋게 빌릴 수 있잖아요. 은행이 뭐 백화점이에요? 직원 할인밖에? 저희도 똑같아요. 그리고 막말로 아가씨가 이자랑 원금 내실 거예요? 설사 그러신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아가씨 씀씀이를 몰라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너 아무리 돈 좀 있어도 그렇지 내가 너 시집 올 때 바란 것도 없고 좋게 봐준 거 잊었니?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해? 너 시집살이 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머니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일랑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 돈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저희도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 순 없잖아요. 집도 사고 제 동생 결혼하면 결혼 자금도 보태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머, 웃겨? 언니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자기 동생 결혼 자금은 해주고 제 결혼 자금은 못 해주겠다고요? 언니, 우리 집에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 챙겨야 할까요? 막말로 그 돈도 언니가 다 모은 거 아니고 절반 넘게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나 정말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가씨,
아가씨야말로 정 그러면 아가씨 이름으로 대출 받으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이 종잣돈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겨우 모은 돈이었어요. 아가씨는 한 달에 15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면서 모은 거라고요. 시끄러워. 너는 너고 내 딸은 내 딸이야. 잔말 말고 내 아들이랑 계속 살고 싶으면 그 돈 내놔. 당장. 엄마, 진정해. 그리고 언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본데 언니는 그 믿는 돈이 언제까지 오를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한 방에 벌 수도 있지만 한 방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니는 분명 심보가 고약하니까 그 돈 다 잃고 후회하는 날 오겠네요. 네, 후회해도 아가씨한테는 못 져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저는 돈을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강도도 아니고 아무리 사람이 돈이 궁하고 궁지에 몰렸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떡하든 저에게 1억을 뺏겠다는 듯 무섭게 저를 다그치셨고 옆에서 시누이는 제가 벌을 받은 거라고 저주하는데 그걸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만 돌아가라고 두 사람을 억지로 떠밀었는데 그러자 자기들은 돈 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고 버티는데 정말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왔고 이 모습을 보고서는 어이없게 저에게 무슨 짓이냐며 자기 식구들을 감싸는데 편 없는 사람 서럽다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야, 정말 치사하다. 사람이 돈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냐? 왜? 돈 좀 생기니까 나나 우리 식구가 우스워 보여? 그래,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시댁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내놓을 것이지 무슨 군말이 그렇게 많아. 지 동생 결혼 자금에 보탠다고? 누구 맘대로. 넌 이제 우리 집 식구야. 결혼하면 넌 니네 친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돈도 없는 구질구질한 집구석 뭘 시집까지 와서 챙긴다고 유별인지. 잔말 말고 너 그거 처분해서 내 딸 줘라. 나 분명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씩씩거리면서 시누이와 저희 집을 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처럼 돈에 환장한 여자와는 한 집에서 못 산다고 자기 짐을 싸더니 자기 식구들을 따라 나갔는데 그때는 오히려 남편이 나간 게 고마웠어요. 저도 사실 남편에게 이번 일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같이 있으면 싸움만 커질 게 분명했는데 저렇게 알아서 나가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속은 부글거렸고 그저 제 돈에 침 흘리며 달려드는 남편과 남편 식구들이 기생충처럼 느껴져 화가 났어요. 제가 정말 너무한 걸까요? 만약 시어머님이 돈이 필요하신 상황이거나 어디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한 거라고 하면 저는 아쉬워도 돈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닌 시누이 시집가는데 제가 왜 돈을 내놓아야 하는지 그들의 논리가 저를 자꾸만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점심을 먹으며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선배는 그러자 제게 왜 뒷주머니 차고 있으라니까 남편에게 말했냐고 제 잘못도 있는 거라고 말했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 탓할 수는 없으니 그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주식도 조금씩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어지는 주식을 보며 이 돈을 빼야 할지 계속 넣고 있어야 할지 몰라 마음만 조급해졌는데 돈을 벌어 무척이나 행복했지만 그 대가는 과히 작지는 않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